준영이 안 했을걸? 무조건이고. 지성 원화성도 나왔으면 돼요. 자, 우리 오늘은 중복조합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자, 먼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조합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조합. 네. 컴비네이션. 컨비네이션. 피자. 그치, 피자. 아예. 각가지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컨비네이션 피자. 컴비네이션. 피자 제일 맛있죠. 맞아. 제일 맛있죠. 근본이죠, 근본. 이거. 이제 저거 빼고, 파인애플 빼고. 아 빼야죠. 하와이안 피자를 뺀다고. 아니, 컨비네이션 피자에 가끔 그 파인애플 올려주는 집들이 있어. 좋아하는데요. 넌 좋아해? 난 별로.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는데. 손 넘네. 파인애플 올라가면 덜 느끼해. 그쵸. 그러면 안 돼. 완전 느끼해. 파인애플이 구우면 얼마나 맛있는데. 하여튼 오케이 좋아.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농담을 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콤비네이션. 되니? 예. 여러 가지 재료들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즉 우리 조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우리 서로 다른 R개를 뭐 하는 거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되니? 뭐에 상관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예. 우리 순서를 신경 쓰면 뭐가 되는 거고 수원이 열이 되는 거고 예. 순서에 상관없이 N개 중에서 그냥 R개를 선택하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조합의 수를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NCR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NPR 나누기 R 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었지. 예.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NPR이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쪽에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n-r 플러스 1까지 r개의 수를 곱하고 얘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였었지. 네. 근데 점점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를 완전히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우리 뭐가 되는 거였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었어. 네. 실제 계산할 때 이렇게 하진 않아. 실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네.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얘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우리 NC0하고 NC0은 얼마예요? 지성아, NC0 얼마니? NC0 1이지 1. 왜? 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n개 중에서 0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의 수야. 한 가지가 되는 거겠지. 네. 그 다음에 NC에는 또 몇 가지가 될까? 이것도 한 가지가 되겠지. 네. n개 중에서 n개를 모두 다 선택하는 거야. 그럼 모두 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일 거 아니니? 네. 그래서 NCN도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자, 다음 중요한 두 가지씩 있는데 우리 조합에서는 NCR하고 우리 뭐가 똑같아? NCN-R이 똑같은 거죠? 네.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라. N개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 N-R개를 선택하라. 결과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NCR하고 NCN-R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NCR에다가 NCR 플러스 1을 더하면 이거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 NCR에다가 NCR 플러스 1을 더하면 N 플러스 1 C R 플러스 1이 되는 거. 이것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 조합 배우면서 조합의 성질로 배웠던 놈이에요. 네. 혹은 이렇게도 나타내죠. NCR이 N-1 CR 더하기 N-1 CR-1과 똑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위아래가 똑같은 식이야. 네. 그래서 이거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1개 중에서 r개, 즉 특정한 한 개를 빼고 뽑는 경우의 수 또는 n-1개 중에 한 개를 포함한 r-1개를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네.
그래서 이거 1학년 때는 조합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거 나중에 어디에 가서 더 배울 거냐면 우리 저기 C단원에 가면 이항정리라고 배울 건데 그 이항정리에서 이항계수의 성질을 배울 때 저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건 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중복조합이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 자, 그럼 중복조합은 뭐가 달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거야. 우리 조합에서는 서로 다른 R개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택한 건 또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되니? 근데 중복조합에서는 한 번 선택한 걸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과일 상자가 있어요. 이 과일 상자에는 5개의 과일이 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과일 가게에 어떤 과일이 있냐면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귤이 있고 감이 있고 요즘 흔한 과일 그 얘기 들었어? 요즘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딸기밭을 다 갈아엎는데 왜요? 도매상한테 팔면 오히려 손해래. 예?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 너무 싸서 팔면 오히려 손해래. 그래서 A씨 그러고 가는데요. 우리는 진짜 없어서 못 사, 비싸서 못 사 먹는 건데. 하여튼 그렇대. 자, 그래서 여기 과일 가게가 있는데 과일 가게에 5종류의 과일을 팔고 있고 그 중에서 5개의 과일을 담아 과일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되니? 다시 과일 가게에 과일이 5가지 하지 말고 3가지만 하자. 4가지만 하자. 딸기는 좀 그렇다. 딸기 1개만 담으면 조금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사과, 배, 귤, 감 4개의 과일을 파는 과일 가게에 있어. 그럼 설마 과일 가게에 사과가 1개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사과가 되게 많겠지. 배도 되게 많을 거고 귤도 되게 많을 거고 감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과일들 중에서 5개의 과일을 뽑아갖고 하나의 상자에 넣어서 이걸 과일 상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때 만들 수 있는 과일 상자의 종류가 몇 종류냐? 라고 물어본 거야. 됐니? 그러면 나는 5개의 과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과일 5개의 자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어차피 과일 상자 안에 넣고 흔들면 뭘 먼저 넣든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조합이에요. 그런데 내가 첫 번째 과일로 사과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두 번째 과일로 사과를 또 넣을 수 있어? 없어? 또 넣을 수 있겠지. 왜? 과일 가게는 과일이 무수히 많으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예. 우리 조합에서는 하나를 뽑으면 그걸 또 못 뽑아. 이미 뽑았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 중에서 또 뽑는 거거든? 맞아?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때 4개의 과일 중에서 5개의 과일을 뽑아 만들 수 있는 과일 상자의 개수를 우리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그래서 H하고 쓸 거야. 됐니? 이게 뭐의 약자냐면 호모지니어스. 무슨 뜻이야? 됐고요. 영어 시간 아니니까. 그래서 4개의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얘를 4H5라고 쓸 거야. 네. 됐어? 그래서 다시 중복조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서로 다른 n개의 종류 중에서 몇 개를 택해? R개를 선택하는데 조합하고 다른 건 조합에서는 한 번 뽑은 걸 또 뽑을 수 없지만 여기서는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어?
즉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는 상태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얘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NHR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NHR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요 두 개를 더해 n 더하기 r 하나를 빼고 CR 혹은 NCR하고 NCN-1이 똑같으니까 n 플러스 r 빼기 1C n-1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이 되는 건지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저걸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생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 칸막이 이론이라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칸막이 이론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잘 봐봐. 저 과일 상자는 종류가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면 이 과일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배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귤의 개수가 몇 개인지, 감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만 저게 구분이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합해서 나는 5개를 뽑을 거라고 했으니까 5개를 뽑을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놓고 순서대로 사과, 배, 귤, 감이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칸막이를 종류가 4개니까 칸막이 3개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칸막이 앞에 있는 게 우리 사과의 개수, 첫 번째 칸막이와 두 번째 칸막이 사이에 있는 게 배의 개수, 두 번째 칸막이와 세 번째 칸막이 사이에 있는 게 귤의 개수, 마지막 칸막이 이후에 있는 걸 뭐의 개수? 감의 개수라고 하면 칸막이를 이렇게 세우면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하나, 감 2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만약에 칸막이를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 이 상태에서 칸막이를 여기다가 2개 세우고 여기다 1개를 세웠어. 그럼 사과는 몇 개? 1개. 두 번째 칸막이와 세 번째 칸막이 사이에 과일이 없으니까 배는 1개. 요놈과 요놈 사이에 귤은 3개가 있으니까 귤은 3개. 지금 이 상태인 거야. 그래서 칸막이를 여기 2개, 여기 하나 세우게 되면 사과가 하나, 배는 1개, 귤은 3개, 감은 1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즉 칸막이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 과일 상자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니? 됐어? 그럼 과일은 5개고 칸막이는 몇 개가 있으면 돼? 3개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과일의 종류가 4개니까? 맞아? 그래서 칸막이 포함, 과일까지, 과일 5개에다 칸막이 3개를 포함해서 우리 몇 개의 자리를 만드냐면 하나, 둘, 5, 6, 7, 8개의 자리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 8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를 어디다 세울 거냐에 따라서 과일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니? 됐니? 따라서 나는 8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3개의 자리를 뽑아주면 된다. 됐니? 그래서 4H5를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거든? 됐니? 근데 이게 왜 8개가 된 거야? 이 8개는 과일의 개수 5개에다가 칸막이가, 그러니까 종류가 4가지 과일이 있으니까 칸막이는 4에서 1을 뺀 거 에다가 과일의 개수를 더해준 다음에 칸막이 개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되겠지? 8자리 중에서 과일이 들어갈 5개 자리를 뽑으면 나머지 3자리가 칸막이에다가 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 이거를 우리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묻는 거는 뭘 물어보느냐? 여러분들 책 48페이지에 보면 중복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에서 우리 전개식의 항의 개수, 여기 안걸 1번에 보면 전개식 항의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의 개수, 세 번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보통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이 칸막이 이론에 의해서 NHR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배웠으니
나는 저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우리 다항식의 전개식 항의 개수거든. 저 여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10제곱 이런 전개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나는 저거를 전개할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가지냐? 이걸 물어본 거야. 얘를 전개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10제곱을 계산한다는 건, 얘를 전개한다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이런 게 몇 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10개가 곱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게 총 10개가 곱해져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얘를 전개한다는 건 각각의 괄호에서 각각의 괄호마다 A, B, C, D, E 5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 10개의 괄호에서 각각 A, B, C, D, E 중에 하나를 선택해 쭈르륵 곱하면 걔가 전개된 항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맞아? 네. 그러면 각각 여기서 뭘 선택하고 여기서 뭘 선택하고 여기 마지막 10번째 괄호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항이 달라질 거 아니겠니? 네. 그럼 뽑을 수 있는 항은 몇 개라고? A, B, C, D 종류가 5개지? 그럼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몇 개를 선택하는데 10개를 선택하면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 A만 선택했어. 죄다 A만 선택했어. 그럼 어떤 항이 만들어질 거야? A의 10승 항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9개에서는 A를 선택하고 1개에서만 B를 선택했어. 이런 항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심지어 어떤 항도 있을 수 있겠어요? A의 제곱, B의 세제곱, C의 제곱, D의 세제곱 이런 항도 있을 수 있겠지. 합해서 몇 개만 뽑으면 돼? 10개만 뽑으면 돼. 되니? 혹은 A 곱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제곱 곱하기 D의 4제곱 이런 항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되니? 아니면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D의 제곱, E의 제곱 이런 항도 있을 수 있지 않겠니?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런 항들이 총 몇 개나 있을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럼 중복조합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개 어렵겠죠. 되니? 근데 그 경우의 수는 어차피 5개 중에서 10개를 선택할 건데 여기서 A를 선택했다고 해서 여기서 또 A를 선택 못하는 건 아니니까 A, B, C, D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 10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얘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되니? 그리고 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5 더하기 10 빼기 1C 10 또는 5 더하기 10 빼기 1C 5 빼기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조합은 이 계산이 편해요? 이 계산이 편해요? 뒤에 숫자가 작은 게 계산이 편하잖아?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얘가 14C 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14C 4니까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나누기 뒤에는 4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3, 4, 12 약분하고 2 약분하면 7이니까 7 곱하기 13 곱하기 11만큼 오 되게 많죠 그죠? 됐어? 그래서 이거 곱하면 77 곱하기 13이니까 3, 7에 21 3, 7에 21, 23 1, 7은 7, 1, 7은 7 그럼 1, 0, 1 901개 이거를 전개하면 901개의 서로 다른 항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1001개 아니에요? 그리고 1001개. 1001개야? 계산은 나 믿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니? 네. 그래서 전개식의 항의 개수 우리 어떤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물어볼 때 뭐를 사용할 수 있다?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이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순열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중복 순열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었으니까 우리 걔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함수도 우리 중복조합까지 다 했으니까 x라는 정의역이 있어. 근데 정의역은 x1,
x2, x3, xm까지 n개의 원소를 갖는 정역이 있고 공역 y는 y1, y2, y3, yn까지 n개의 원소를 갖는 공역이 있어요. 이때 첫 번째 fx에서 y로의 그냥 함수의 개수를 세라고 했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세라고 했어. 그럼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 거예요? 뭘로 세면 돼요? 죄송합니다. 뭘로 세면 돼? 이 x라는 집합을 y라는 집합에 대응시킬 수 있는 함수로 대응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근데 목이 안 나와요. 어? 목이 아파요. 이 새끼 난 약 처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저 새끼. 너는 왜 목이 아파? 저 너도 감기야? 그런가 봐요. 빨리 대답해 시키라.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고. 어? 꼭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게 중복순열 아니니 중복순열. 네. 되니? 그럼 뭐 중에서 뭐를 몇 개를 뽑아야 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n개. 공역의 원소 중에서 뭐를 뽑아? 한 개를 뽑아 정역에 대응되는 원소를 뽑아주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y1이 x1이랑 대응됐다고 해서 y1이 x2랑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n개 중에서 중고렇게 n개를 뽑으면 n개를 뽑아 x1부터 xn까지 줄을 세워주면 괜히 함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가 얘네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함수의 개수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에 중복순열 할 때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f x에서 y가 함수인데 이번에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요. 그럼 유준아 1대1 함수의 개수 언제 배웠어? 1학년 때 배웠거든요. 1대1 함수의 개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얘는 n개 중에 몇 개를 뽑아? m개를 뽑아 걔를 저기다 쭉 줄 세워주면 되죠. 어차피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뽑기 위해서는 당연히 m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아니지, n이 m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쪽이 많아야 돼? 혹은 같아도 되고. 그럼 이 중에서 m개를 뽑아 여기다 일렬로 줄을 쭉 세워주면 1대1 함수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거였었고. 자, 다음은 뭐냐면 x에서 y의 함수인데 이번에는 뭐를 만족시키는 걸 뽑으려고 하냐면 증가함수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큰 x가 크면 y도 큰 함수를 만들어 주려고 해. 그럼 이 함수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n, c, m이었어. 얘는 왜 c로 하면 되느냐? 얘 같은 경우 내가 뽑기만 하면 대응시키는 방법은 크기순으로 대응이 되는 거거든. 크기순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거든. 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네 번째인데, 우리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 이거 몰라도 되는데 일단 이런 함수를 우리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함수라고 부르는 경우의 수를 셀 건데, 단조 증가는 뭐냐면 감소하지 않는 함수를 단조 증가 함수라고 해요. 단조 감소 함수는 증가하지 않는 함수를 우리 단조 감소 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지금 무슨 얘기냐면 fx에서 y의 함수를 구하는데 x1보다 x2가 크면 우리 단조 증가에다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러면 이때 fx1보다 fx2가 크거나 여기는 같을 수도 있어. 감소하지만 않았는데 같거나 크면 돼. 됐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거고, 이때는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n, h,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여기 보면 중복점의 양가로 2번에 NHM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여러 가지 함수 개수 이것까지 한꺼번에 다 해서 여기다 써준 거거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다 물어볼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빨간색 보면 동그라미 1번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npm, 함수의 개수는 npm, 그 다음에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는 nhm,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증가 함수도 nc, 요것도 써놓으세요. 요거가 되는 건 ncm.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의 개수를 부를 때는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리하다. 즉 공역이라는 말이 정역의 원소와 짝지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함수, 제공되는 원소들의 영역. 그래서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원소에 대응될 놈들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몇 페이지 보냐면 책에 61페이지 한번 볼래? 61페이지. 6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유형 07번에 순열과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거기서 순열을 이용하는 함수의 개수,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그리고 맨 위에가 nπm 전체 함수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그 뒤에 밑에 76번부터 한번 보세요. 자, 2022 9월 모평.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22 5월 예시, 21 수능 13번, 그 다음에 22 4월 25번, 80번에는 25년 7월 28번, 그 다음에 81번도 25 5월 합평,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주 나와 안 나와? 되게 자주 나오죠. 심지어 83번 봐요. 수능 합통 28번. 그래서 이게 수능 시험도 그렇고 내신 시험도 그렇고 이 부분이 시험 범위이면 얘 함수의 개수 세는 건 무조건 물어볼 거다. 되니? 근데 대표적인 거 4개가 이거 4개요. 1개, 2개, 3개, 4개.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각가지 조건들을 붙여놓을 거야. 됐어? 여기다가 몇 개의 조건을 더 붙여서 물어볼 거니까 일단 이거 4개는 기본이에요. 얘는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 얘는 1대1 함수의 개수, 얘는 증가 함수의 개수, 얘는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로 셀 수 있고 1대1 함수의 개수는 중복이 아니라 그냥 순열. 그 다음에 증가 함수의 개수는 조합. 그 다음에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는 중복 조합. 그래서 뭐를 제일 많이 물어봐? 당연히 얘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얘를 제일 많이 물어볼 거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다음 3번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야. 자, 그래서 이번엔 방정식을 쓸 건데 어떻게 방정식을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보세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얘가 10이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그냥 n이라고 쓸게. 여기다가 일반화시켜서 얘가 n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해의 개수, 이걸 물어볼 거거든. 첫 번째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잘 들어봐. 이걸 어떻게 바꿔 생각할 거냐면 여기 있는 n을 1이라는 카드가 n장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1이라는 숫자가 적힌 n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그 n장의 카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x라는 이름이 적힌 x라는 모양, 그러니까 x라는 상자, y라는 상자, z라는 상자가 있어서 이 세 개의 상자에다가 1이 적힌 카드 n개를 집어넣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의 적기 수의 합이 n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가 곧 이놈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럼 어차피 1이 적힌 카드는 다 똑같은 카드가 될 거니까 걔를 이 세 개의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는 세 개의 상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몇 개의 상자를 뽑아? n개의 상자를 뽑아서 거기다 1을 다 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반면에 양의 정수의 개수는 어떠냐? 야, 양의 정수라는 얘기는 0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얘는 의미하는 정수니까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양의 정수에는 0은 안 되는 거야. 그럼 0이 안 되면 여기다 하나씩 넣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씩 넣고 시작하면 다음에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도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양의 정수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한 개씩 넣고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하나씩 뽑을 건데 몇 개만 뽑으면 돼? n-3개. 왜? 세 개를 이미 줬기 때문에 남은 건 n-3개가 될 거고 그 n-3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상자를 이 세 개의 상자 중에서 중복을 하나씩 뽑으면 그놈이 우리 그 양의 정수의 개수가 될 거다. 내가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그 책에 보면 자연수 R에 대하여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R을 만족시키는 첫 번째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3h R이 된다. 여기는 n, 난 선생님이 n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R이라고 써놨으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고, 다음에 양의 정수의 개수는 우리 한 개씩 주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3h R-3 혹은 여기 3h n-3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다음 4번은 n명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n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사탕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달라요. 자, 그럼 얼마나 센스들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세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건데, 되니?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데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이게 중복 순열인 거지? 왜? 사람도 다르고 사탕도 다르니까? 그럼 나는 3명의 학생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5개를 뽑아갖고 거기다가 아니 파이 얘는 순열 사탕이 다르니까 되니?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하는 거야. 이번에는 서로 같은 사탕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 주는데 여기도 똑같이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 얘가 3H5가 되는 거야. 왜 여기는 5 여기는 H야? 여기는 순서가 달라지면, 그지? 사탕의 개수, 사탕의 종류의 순서가 달라지면, 받는 사탕도 달라지잖아. 되니? 그래서 서로 다른 사탕을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때는 당연히 중복 순열로 나눠줘야 돼요. 사탕이 서로 다르니까. 반면에 여기는 서로 같은 사탕 5개를 나눠줄 때는 사탕을 나눠주는 순서는 아무 상관없지 않니? 그럼 나는 3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놈을 몇 명을 뽑을 거에 따라서 걔가 받을 사탕의 개수만 결정이 되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서로 같은 것을 나눠줄 때는 중복 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고 서로 다른 걸 나눠줄 때는 중복 순열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거의 다거든요. 자, 중복조합 일단 계산하는 거, B07 같은 문제 한번 보면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B07에 뭐를 물어봤어요? 4H3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4 더하기 3 빼기 1C3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어차피 4 빼기 1도 또 3이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럼 4 더하기 3은 7 빼기 1은 6이니까 6C3이고 6C3은 20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NHR은 n 플러스 r 빼기 1CR 또는 n 플러스 r 빼기 1C n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 14번 문제를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상자가 있다. 똑같은 구슬 3개를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럼 나는 10개의 상자 중에서 중복을 하나게 몇 개의 상자를 뽑으면 돼? 3개의 상자를 뽑아 그 3개의 상자에다가 얘를 구슬 똑같은 구슬을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계산은 10 플러스 3 빼기 1 C R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12C 3이니까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3 곱하기 2 이렇게. 그럼 얘는 4 얘는 5 그럼 20 곱하기 10이니까 답이 얼마가 돼? 220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조건이 좀 붙을 수 있어요. 1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선택할 때 짝수가 2개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짝수는 몇 개를 뽑으면 되고 2개를 뽑으면 되고 홀수는 몇 개를 뽑으면 되겠어요? 나는 총 몇 개의 숫자를 뽑는다고 했어? 7개를 선택한다고 했지? 근데 짝수가 2개가 선택이 되면 홀수는 몇 개가 선택해야 돼? 5개가 선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짝수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부터 1, 2, 3, 4, 5니까 짝수는 2하고 4 2개잖아요? 그럼 짝수는 2개 중에서 중복을 하나씩 2개를 뽑으면 되는 거고, 홀수는 1, 3, 5, 3개니까 홀수 5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홀수 1, 3, 5, 3개 중에서 중복을 하나씩 5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도 뽑고 얘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곱하면 답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2 더하기 2 빼기 1C2 곱하기 여기도 3 더하기 5 빼기 1C 이번에는 5라고 쓰는 것보다 n이 여기 있으니까 n-1 여기 3 빼기 1이라고 쓰는 게 계산이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얘는 3C2 곱하기 여기는 3 더하기 5는 8 빼기는 7C2 이렇게. 그래서 3C3은 3, 3C2는 3 7C2는 7, 6에 42 나누기 하면 21 그럼 답은 6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7번의 답은 63이에요. 자, 나머지는 풀어보시기 바라고 23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제곱 곱하기 X 더하기 Y 세제곱이야. 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여. 그럼 얘도 2개로 나눠서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에다가 4제곱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y의 세제곱의 서로 다른 하나개수를 곱해주면 얘를 정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하나개수가 나올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제곱을 정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하나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h4가 되는 거예요. 네, a, b, c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4개, 4징은 4제곱이니까 4개를 뽑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x 더하기 y의 세제곱, 나는 저거 정개했을 때 하나개수가 4개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 4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x, y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3개를 뽑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2개를 곱해주면 걔가 답이 되는 거고, 그럼 3h4는 3 플러스 4 빼기 1c 3 빼기 1 곱하기 2h3도 2 플러스 3 빼기 1c 2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3 더하기 4는 7 빼기 1이니까 6c 3 빼기 1은 2 곱하기 여기도 2 더하기 3은 5 빼기 1이니까 4c 2 빼기 1은 1 이렇게. 그래서 6c는 15 곱하기 4c는 4니까 답은 몇 개? 60개의 서로 다른 항이 있다. 답은 60개. 다음 그 밑에 거 24번도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6종류의 원판이 각각 3개씩 18개가 있고, 자, 3개씩 있다는 거는 왜 3개씩 있다고 알려줬냐면 나중에 3개를 선택할 건데 3개씩 있으면 선택한 걸 또 선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중복을 사용한다는 말을 3개씩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 규칙으로 쌓으려고 하는데 그 쌓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해보면 원판 3개를 택할 거래. 원판 3개를 선택할 거고, 종류는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원판을 선택할 거야. 근데 쌓을 때 원판은 중심이 일치되도록 쌓고,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판은 반지름의 길이가 큰 원판 위에 쌓는 거고, 그럼 뽑는 순서는 상관없겠죠. 어차피 쌓는 건 이 규칙에 의해서 쌓이는 거니까 뽑는 순서는 상관없다. 그 다음에 다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판은 구별하지 않으면서 쌓는다. 즉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럼 이렇게 원판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6가지 종류의 원판 중 중복을 허락해 몇 개를 뽑으면 돼? 3개를 뽑으면 우리 쌓는 방법은 여기 있는 조건에 의해서, 가나다 조건에 의해서 쌓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뽑기만 하면 쌓을 수 있는 원판의 종류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6H3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6 더하기 3 빼기 1C, 여기 그대로 3을 쓰는 게 편하겠지? 그럼 6 더하기 3은 9 빼기 1은 8 C3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6, 요거 약분되고 8, 7에 56. 그래서 답은 56까지. 이렇게 원판을 쌓는 방법의 수는 총 56가지가 있다. 답이 5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56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3H6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걸 눈치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즐거운 금요일인데 씨 다들 저렇게 뭐도 있어. 숙제냐? 대사까지요? 진짜 아까 숙제 못했대요. 뭐 주말에 나와야죠. 네, 저 근데 진짜로 월요일까지 모든 걸 다 해올 수 있어요. 안 돼. 저는 안 돼요. 안 돼. 빠진 게 네 죄야. 아픈 게 네 죄야. 나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너 내가 장담하는데 이번 주말에 안 나오면 너 방학 끝날 때까지 계속 숙제 밀려요. 내가 100% 장담할 수 있어. 안 돼. 그냥 나와서 끝내야 돼. 사람을 잘 보시네요. 그리고 사람을 잘 보세요. 잘 보는 게 아니라 씨 내가 니네 같은 애들한테 속은 게 몇 년째인데 씨 뭐 맨날 속으면 내가 병신이지. 안 돼. 자, 다음 26번 봅시다. 26번. 7001에 각 자리 숫자 합은 8이 된다. 이때 각 자리를
상자로 생각하면 7001은 4개의 상자에 그림과 같이 8개의 공을 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0부터 9999까지의 정수 중에서 각자리 숫자합이 8이 되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거든. 그럼 각자리 숫자합이 8이 되는 거라고 했고 총 9999까지라고 했으니까 4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4개의 자리에 8개의 공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네. 맞죠? 만약 여기 빵개, 여기 5개, 여기 3개, 여기 빵개가 들어가면 걔는 53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네. 그럼 각자리 숫자합이 8인 정수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네. 근데 9999까지라고 했으니까 최대 4자리까지. 그래서 4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8개의 공을 집어넣는 경우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는 4H8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그래서 4개의 상자 중에서 중고로 이렇게 8개를 뽑아 거기다가 공을 8개를 넣으면 숫자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4 더하기 8 빼기 1C 앞에 거가 편하겠지? 4 빼기 1 이 편한 거고 그럼 4 더하기 8은 12 빼기 1이니까 11 C3 그럼 11 곱하기 10 곱하기 9 나누기 3 곱하기 2 그럼 3, 5, 55 곱하기 3이니까 답은 몇 가지가 돼? 165개의 숫자가 있다. 답은 165, 2번이 답이에요. 자, 다음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 이제는 뭐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거든. 그래서 28번, 27번은 쉬우니까 28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면 자, 흰 공 5개와 검은 공 10개를 내 주머니 A, B, C, D에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검은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족권에 보면 각 주머니에 흰 공을 1개 이상씩 넣는데 그럼 주머니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내 주머니 A, B, C, D 4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은 1개 이상씩 넣는데 근데 흰 공이 몇 개가 있었어? 5개가 있으니까 1개 이상씩 넣으려면 일단 흰 공을 1개씩 넣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흰 공은 몇 개가 남았어? 1개가 남았겠지. 다음 세 주머니 A, B, C에 넣는 흰 공의 개수의 합은 주머니 D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와 똑같다.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A에 2개, B에 하나, C에 하나 이렇게 흰 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개, 2개, 1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1개, 2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거 세 개는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D에 2개가 들어가서 A, B, C에는 1개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니? 네. 그럼 이때는 D에다가 검은 공을 몇 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D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는 A, B, C에 넣는 흰 공의 개수의 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2개, 1개 여기다 4개를 넣는 거지? 네. 그러면 검은 공은 몇 개가 남아? 6개가 남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먼저 흰 공 1개를 넣는데 흰 공 1개를 넣는 경우의 수가 이건 몇 가지야? 3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남은 검은 공 6개를 A, B, C에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 네. D에는 4개를 끝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A, B, C 3개의 상자 중에 중보로 이렇게 6개의 상자를 뽑으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이 경우에는 우리 D에다가 검은 공을 몇 개를 넣어야 돼?
3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검공이 몇 개가 남을 거고? 7개가 남을 거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에 흰 공을 나눠주는 경우 수는 한 가지니까 거기다가 A, B, C 3개의 상자 중에서 중고하게 7개를 뽑아 검공을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3 더하기 6은 9 빼기 1은 8 C 6 또는 2 82 그래서 87에 56 나누기 2하면 28 곱하기 3이니까 3, 8에 24 3이 6이는 84가 되는 거고 이 같은 경우도 1 곱하기 3 더하기 7은 10 빼기 1은 9 C 2 그럼 9, 8은 72 나누기 하면 36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은 몇 가지가 돼? 120까지. 답은 120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쉬는 시간 가졌다가 대중 위해서 공부합시다.